지구 역사에서 마지막 빙하기는 12만 년 전에 시작되어 1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혹독한 시절에는 얼음 두께가 3km에 달하는 곳이 있었으며 북유럽, 시베리아, 몽고, 캐나다 전역이 얼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툰드라, 동토 지역으로 수분이 얼음에 갇혀 있으니 추운데 건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40만 년 전에 유럽에 자리 잡기 시작하여 한참 번성할 때 빙하기를 맞이했고 그나마 잘 적응했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4만 년 전 즈음 사라졌습니다. 사피엔스는 4만 5천 년 전에 본격 유럽으로 들어가 서식지 다툼 끝에 네안데르탈인을 궁지로 몰아 멸종에 이르게 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누명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닙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왜 어떻게 사라졌는가?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와 전염병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 요인으로 사피엔스와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자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작용했지만 어느 것이 1차적인 요인인지 따지는 것이 과학입니다. 네안데르탈인 남성의 키는 평균 165cm 정도에 몸무게는 80kg이나 나갔습니다. 팔 다리는 사피엔스에 비해 짧았고 몸통이 두꺼운 근육형으로 다부진 체격을 가졌습니다. 넓은 가슴을 가져 폐활량이 한참 컸고 날숨에 담긴 수분은 굴곡진 비강과 높은 코를 통과하면서 걸러집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열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신체 구조를 가진 것이죠. 그들은 큰 뇌와 높은 밀도의 근육을 유지하려면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의 생활터전은 숲이 많은 환경이었으며 그에 적합한 근거리 찌르기용 창을 가지고 주로 대형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화석 증거는 그들의 오른쪽 팔뚝과 소나기 힘은 무척 센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날카롭고 묵직한 돌촉을 접착제와 끈으로 나무에 단단히 묶어서 창을 만들었는데 근접 사냥에 더없이 좋았기에 25만 년 동안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후기 네안데르탈인은 세련된 도구를 개발하여 소형 동물들을 사냥했으며 종류는 그들이 살았던 풍경만큼이나 다양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집단 구성원 수는 많아야 20명 정도였습니다. 호시절 환경이 좋았던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 지역 유적지의 유물을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집단의 크기는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유적터의 발자국에서 나타나는 활동량을 분석함으로써 또 유전적 다양성과 혈연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추정한 결과도 비슷한 수치를 내놓습니다. 5만 년 전 이후 사피엔스와 서식지 다툼이 생기면서 또 변덕스런 기후 변화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은 작은 단위로 분산되어 힘겹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네안데르탈인 구성원 수가 적었던 이유는 언어 때문이냐 생계 때문이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안데르탈인의 언어는 사피엔스만큼 복잡하고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명 이상의 그룹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근 후속 유전적인 증거는 구성원 사이의 갈등 조정에 필요한 의사소통에 사피엔스에 비해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합니다. 반면 언어 발화 측면에서 사피엔스와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동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언어적인 측면보다는 생계적인 측면에서 네안데르탈인은 많이 먹어야 했고 또 기본적으로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집단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빙하와 매머드가 배경에 깔린 네안데르탈의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디테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로마 제국만큼이나 넓고 풍요로운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1km 높이의 빙하를 마주하는 툰드라뿐만이 아니라 숲, 스텝 지역, 해안, 그리고 동토 사막과 산맥에서도 네안데르탈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고기후 데이터는 12만 년 전부터 12,000년 전까지의 마지막 빙하기에는 여러 번의 짧고 더 추웠던 아빙하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가 네안데르탈인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갔는가? 유라시아에서 잘 지내고 있던 네안데르탈인에게 4만 5천 년 전부터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이미 한참 전에 피를 섞었던 사피엔스와는 다른 새로운 무리의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린랜드 빙하의 코어 샘플과 흑해의 바닥 퇴적층 샘플은 4만 8천 년 전에 900년간 그리고 4만 년 전에 600년간 혹독한 추위가 있었고 그 사이에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지기 전에 3번의 짧은 빙하기가 연속적으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하게도 루마니아 네안데르탈 거주 지역에 있는 동굴에서 채취한 종유석과 석순 샘플도 마찬가지 기후 요동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독일 쾰른 대학의 연구팀은 기후 요동은 네안데르탈인의 반복적인 인구 감소를 가져와 4만 년 전에 유럽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서유럽과 유럽 중심부에 있는 네안데르탈 유적지를 퇴적층별로 분석해보니 빙하기 순서 즉 GS12, GS11, GS10 빙하기 각 지층에서 네안데르탈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네안데르탈인의 인구수의 감소에 따른 소멸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인 짧은 빙하기와 간빙기는 네안데르탈인에게 익숙한 숲을 초원으로 바꿨습니다. 결과로 그들이 즐겨 사냥하던 대형 동물의 수는 줄고 날쌘 발굽 동물들이 많아집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사냥 방법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게 되는 반면 경쟁자인 사피엔스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쓰던 던지기용 참가화를 가지고 발굽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더구나 사피엔스의 신체 구조는 넓은 공간에서 오래 달리기에 유리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사피엔스의 사냥 도구를 모방하며 경쟁에 나섰지만 수적, 생리적, 신체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멸합니다. 사실 네안데르탈 유물이 없던 빙하기 지층은 사피엔스 유물을 가진 층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의 인구수는 점차 줄며 소멸되었고 빈자리는 사피엔스로 채워졌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고고학적인 증거입니다. 30년에서 100년간의 짧았던 그렇지만 자주 있었던 빙하기가 과연 따뜻한 프랑스와 스페인 남부에 거주했던 네안데르탈인의 생존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었을까? 사실 네안데르탈인 유적지는 이들 지역에서 더 많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잦은 빙하기 도래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케 했다는 가설에 의문이 생깁니다.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것이며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은 5만 년 전부터 네안데르탈인은 유전적으로 약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집단 구성원 수가 줄어들면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여 집단은 취약해집니다. 스페인 엘시드론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 뼈조각 2,500점이 발굴되었습니다. 뼈조각들은 남녀, 청소년, 어린아이 포함 최소 13명에서 나온 것으로 고고학적 분석에 의하면 이들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으며 5만 년 전에 함께 묻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식인의 흔적도 나타납니다. 2019년 고고학 연구자들은 4명의 17개의 뼈에서 근친 교배에 기인한 선천적인 유전적 결함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넓은 지역에 퍼져 작은 집단을 유지했던 네안데르탈인은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만 년 전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에 살았던 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를 비교해보니 둘 사이는 조부모를 공유하는 쌍사촌 관계였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더욱 5 내지 6만 년 전 발칸 반도에 살았던 빈디아 여성의 유전체는 멀리 알타이인과 유전적 동일성 지수가 비슷합니다. 무려 7만 년의 시간적 간극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두 네안데르탈인 사이의 유전적인 동일성 지수로부터 인구수를 계산합니다. 3,000명 정도로 너무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증거 즉 네안데르탈인이 남긴 유적지와 유물수로 추정하면 1 내지 2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만여 명의 인구라도 이들은 작은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또 넓은 지역의 집단 간 소통이 없이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사피엔스가 가져온 결핵균, 성병 바이러스 HSV2, 위궤양균, 촌충 등의 네안데르탈인 집단은 속수무책으로 당해 소멸하고 맙니다. 환경 압력과 유전적 취약성, 어느 것이 네안데르탈인 소멸에 더 크게 영향을 주었는가? 서구 과학적 방법은 항상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지구 생태계에서 사라지게 했던 요인에는 물리환경적, 생태학적, 생물학적, 유전적, 행동적, 그리고 문화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서로 얽혀있기에 제일 요인을 찾아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마도 가능하지 않은 과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복잡 과제를 수학 모델링을 통해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 멸종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연구 결과를 하나를 소개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펠드만 박사 연구팀은 우선 환경압력 혹은 경쟁력 열세, 둘 중 어느 것이 네안데르탈 소멸에 더 크게 작용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량화한 여러 상황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델링해보니 네안데르탈인이 전염병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경쟁력인 문화 역량이 더 중요한 변수였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문화는 소통과 배움을 통한 생존 기술의 전달로 격리된 작은 집단은 기술을 배우고 전달할 때 실수율이 높아 중요한 기술을 잃어버립니다. 반면 사피엔스는 문화적 유산을 유지하고 전달하는 충실도가 높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펠드만 박사팀은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집단은 그러한 문화적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존 집단을 밀어낼 수 있음을 모델링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네안데르탈인 소멸의 중립 모델로 둘 사이 어떤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문화적 차이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유전적 부동에 의한 중립 진화 이론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피엔스는 반복적으로 네안데르탈 거주지를 침투했고 네안데르탈인은 거주지를 고수하며 방어하는 조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 집단의 기세에 눌렸다는 것이죠. 어때요 이 연구 결과? 네안데르탈인이 지적 능력이나 환경 적응력이 떨어져 멸종한 게 아니라 상황이 사피엔스에게 유리하게 전개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안데르탈이 멸종하게 된 것은 진화 용어를 빌리면 선택적인 면에서 또 가치적인 면에서 중립이라는 겁니다. 펠드만 박사의 중립 모델은 어차피 네안데르탈은 사라질 운명이었음을 제시합니다. 종은 번성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진화의 본질입니다. 700만 년의 인류 진화 역사에서 나타난 30여 종 호미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약했거나 적응력이 없었다기보다는 유전적 다양성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피엔스 집단은 생물학적 진화에 있어서 무적의 승자입니다. 80억 구성원을 가지고 있기에 전멸의 염려는 결단코 없어 보입니다. 환경 재앙을 아무리 예측할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80억 인구를 흔적 없이 지워버릴 만큼 강력한 재앙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설사 인류 스스로 만든 재앙의 전멸의 위기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네안데르탈인이 그들의 유전체를 우리 안에 남겨두었듯이 우리의 유전체를 어떤 폭제기계에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